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요. 류이님의 그 진상짓, 그 미국 구글 본사에 가갖고 이 새끼가 완전 미친 진상짓을 하고 돌아왔죠.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계속 그 다음 국회에서 원구성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총선 끝나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죠. 이번 다음 국회에서 우리는 법사위 운영이 우리가 가져올 거야. 말도 꺼내지 마. 아예 막 의원들이 막 나와갖고 강하게 얘기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번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왜? 법대로.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을요, 어떻게 합니까? 투표로 뽑는 거거든. 그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다 가져와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상임위 뭐 다 가져오겠다 얘기하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법사위 가지고 엄청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포기한 것 같아. 야, 법사위는 말도 못 꺼내겠다.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지금 저것도 지금 막 나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법사위는 불가능해. 그런데 운영위만은 지켜야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지난 21일 날 그 국힘 말이 안 나오네. 원내 대책 회의에서 추경호가 뭐라고 했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장은. 법사위는 아예 거의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도 운영위를 지키려고 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운영위를. 이걸 보니까, 쟤네들도 지금 법사위는 아예 포기했구나. 민주당한테 법사위 달라고 하는 거. 너희가 국회의장 하니까 법사위 우리 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거의 뭐 말도 못 꺼내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 진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법사위 아예 말도 안 하고, 근데 운영위는 우리가 해야지. 실제로 운영위는 지금까지 여당이 맡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운영위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운영위는 그렇게 뭐 관심 상임위는 아니었어요. 왜? 운영위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 대통령실을 관계자들 뭐 비서실장 부르거나 누구 부르려면요, 운영위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운영위를 난 죽어도 지켜야겠다, 이거 하겠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지키겠다. 사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운영위 내어주는 순간 대통령실은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운영위 열어갖고 대통령실 누구 오라고 계속 부를 수 있거든. 그거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가 법사위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기사를 보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다.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 과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계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이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였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엄청 징징대고 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전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스탠스를 잘하고 있다. 이거 갖고는 서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 제가 볼 때는 다 가져와도 되는데, 주려면은 그냥 너희들 몇 개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그냥 그러면 되지, 이거 갖고 서로 무슨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사회 통념이에요.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잖아. 그게 지금까지 사회 통념이잖아. 관례잖아. 관례 좀 지켜줘. 그 지랄 하고 있는데, 관례가 어디고 통념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법이죠. 국회법. 국회법에는 여당이 무슨 국회의장, 야당은 법사위원장, 여당은 운영위원장, 그런 거 없어요. 국회법은요, 다 뭐냐?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투표해가지고 의석수가 하나라도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리고 지들이 지금 뭐 사회적 통념 이런 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최상병 특검 찬성이 67이에요. 67. 반대가 19입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4배 이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데 윤석열 거부했죠. 지금 국민의힘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사회 통념을 말할 자격이 있어?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75% 찬성, 김건희는요 67% 찬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윤석열이 거부했잖아요. 지들이 사회 통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들이 감히 건방지게 어디 이런 얘기를 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자기 가족 관련된 특검을 거부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까? 이명박도 지 아들 관련된 특검 다 받았는데. 웃긴 새끼들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여간 지금 지금까지는 그 상임위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 나온 게 법사위, 운영위 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데 계속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리에서. 제가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뭐였냐면 과방위.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다 중요한데 반드시 과방위도 가져와야 된다. 과방위 양보하면 안 되죠. 과방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특히.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과방위 얘기는 좀 없었어. 응? 정확하게.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방위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기사가 나왔죠. 이제 민주당이 과방위도 우리 것이다 했다는 거야. 과방위도.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22일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했냐.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 과방위를. 이게 맞죠.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를 가져와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손보기 굉장히 어려운 게 어디냐면요. 방심이죠. 방심이. 방통위는 가능해. 방통위는 사실은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심위는 탄핵이 안 돼요. 왜? 방심위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민간기구거든요. 민간기구.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에서 뭐 관여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 정말 역대 최악인데, 근데 과방위가 이 방심위의 이런 식의 무리한 짓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들을 견제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방심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했죠. 기가 막힌 짓. 방심위가 여러분 우리가 방송 선거 때 많이 봤던 선방위 있잖아요. 선방위도 방심위에서 임명한 거예요. 방심위 선방위가 MBC를 비롯해갖고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다 계속 법정 제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지켜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켜봤습니까? 특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심위가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하고 신앙림 씨 녹취 파일 방송을 보도했잖아요. 이 보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이 커피를 탔냐 안 탔냐가 아니거든.
응? 윤석열이 커피 탔어 안 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MBC라든가 다른 방송들이 인용을 했더니 그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 등을 방심위가 중징계를 했어요. 아니 뉴스타파에서 중요한 보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인용했더니 인용했다고 중징계를 했어요. 이 새끼들이.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이때가 작년 10월 달입니다. 5일 김반배 신앙님 녹취록 파일을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 등이 방심위한테 무더기로 법정 지대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왜 받았냐? 뉴스데스크 등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검증 노력 없이 불공정 왜곡 보도를 내놓았다는 것이 중징계 결정이에요. 어떤 중징계가 났냐? 과징금이요. 과징금이 여러분 제일 센 겁니다. 과징금이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징계 중에서 제일 센 징계가 과징금이고요. 나중에 방송 평가할 때 이게 감점 마이너스 10점짜리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 근데 황당하죠. 아니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 사실 확인, 검증 노력이 없이 보도해갖고 문제라는 거야. 아 물론 검증 중요하고 확인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까지 검증하고 어디까지 확인하라는 거야. 아니 MBC가 취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론이 취재한 거를 어디서 취재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럼 앞으로 언론들이 보도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보도 못 하겠네. 사실 확인까지 완전 끝난 다음에 보도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실 확인 검증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해갖고 정황이 나오면은 그 과정을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의혹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의혹도 제기돼. 의혹도 어떤 의혹이라는 거는 100% 아직 증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의혹은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 사실 100% 사실 완전 확인한 거 증거 완전히 있는 것만 보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황당한 새끼들이야. 그런데 이 방심위의 요 징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중징계 관련해갖고 MBC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갖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이거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실제로 금년 3월달에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정지 했죠. 그 인용 보도 이 MBC 이 방심위가 한 그 지대 처분 효력 정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4곳 과징금 처분받은 거 일단 정지. 법원에서 야 방심위 그 처분이 문제가 있네. 그 정지. 방심위가 얼마나 무리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새끼들이에요. 어떤 보도했을 때 사실 확인 왜 확인 안 하고 보도했어? 너희들 중징계 한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1년 꽤 지났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이 김용판 새끼가 이 김용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짓을 했냐? 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이라는 그 조폭이 있는데 그 조폭이 이재명한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앞에 보이는 요 돈 무더기가 이재명한테 전달했던 그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앞에 이게 여러분 국정감사 때 나왔던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왜 돈 위에 렌트카 명함이 있고 쓸데없는 명함들이 왜 있어 이게. 이상하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그 박철민 씨, 그 이름이 본명이 박정훈가 봐요. 이 친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예전에 사진 올린 거 아니야. 뭐 자기가 요새 광고회사 창업, 렌트카 동업, 라운지 바 창업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자랑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 거거든.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인 걸 김용판이가 국회에서 보도에 그냥 무조건 말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채널A 뭐 성단 조폭이 20억 면책특권 제한해야, 또 뭐 TV조선 조폭에게 20억 받아,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 방심위에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이거 심의 요청했습니다. 심의 요청. 작년에. 왜냐면 박철민 씨가 보도한 이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벌써 옛날부터 나온 기사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엄청 이용해 먹은 건데, 민주당이 왜 하필이면 작년 11월 10일 날 가갖고 이렇게 늦게 방심위한테 저거 심의하라고 요청을 했냐. 10월 16일 날 법원에서 김철민 씨에 대해서 1년 6개월 징역 선고를 했거든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주장은 허위인데 더 악질은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게 선거에,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에 이용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지금 김용판이가 국정감사에서 이따위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면책특권 이용해갖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싸질러 버린 거, 이 내용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언론들이 이거 보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개 지랄 떨고. 사실 진짜 억울한 거지,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 김철민 씨에 대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 나왔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방심위 심의 요청한 거예요. 이 언론들, 이 TV조선이건 채널A건 여기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방심위가 아까 뉴스타파 기사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용 보도한 거를 과징금, 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심위 같은 방심이거든요. 루일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채널A건 TV조선이건 종평 4사에 대해서 징계해야죠. 근데 요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저께 기사죠. 어저께 방심위가 이거를 결론을 냈어요. 6개월 만에. 미친 새끼들. 총선 지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종편에 문제 없대요. 문제 없대. 씨발, 욕하면 안 되는데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네.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대. 응? TV조선, 채널A, 뉴스A, JTBC, MBN 다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대. 여권의 루이림, 황성욱, 문재환, 이정옥, 이 새끼들이 다 같이 문제 없다고 했어요. 문제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반론도 보도했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 씨발,
뉴스타파 보도할 때 이렇게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야권 추천 의원인 윤석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언론사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전원을 통한 간접 취재라면 진위 확인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며,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보도는 과징금 부과 결정 하지 않았냐 했더니 류일인이 뭐라고 하냐, 아 그건 다른 거지 서로, 그건 다른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요? 아니 이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은 지금 결정이 많지요. 아니 언론은 문제가 생기면 보도해야지. 어떻게 보도를 안 해? 다만 이게 거짓말인 거 알았으면 정정보도 해야죠.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방심이 같은 경우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보도는 아 이거는 보도가치 해야지, 사실 확인 직접 안 했지만, 아니 지들 논리대로 따지면은 종평들이 아까 박철민 씨 관련해가지고 직접 취재해가지고 사실 확인 따진다, 정확히 본 다음에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용보도 하는 거지 다. 근데 그건 문제가 없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건 그건 왜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보도했냐? 과징금이야?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방심이 역사상 정말 최악의 개새끼들, 정말 최악의 방심이에요. 최악의 방심이 진짜. 류일임 정말 최악의 방심위원장이죠. 방심위원장. 이 개새끼는 정말로 결코 진짜 이렇게 순탄하게 방심위원장 마치고 편안하게 살게 하면 안 돼요. 이 새끼는요 진짜. 정권 바뀐 다음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야 돼요. 이 개새끼들. 아 열받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 류일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지난 5월 9일 날 기사거든요. 5월 9일. 류일임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2일 날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요. 7월 22일 날. 그럼 이 새끼 그날 이후로 그냥 이제 굿바이야, 떠나버리면 돼. 근데 이 새끼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3박 5일로 미국을 간다는 거야. 출장을. 근데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공식 일정은 3박 5일 다 쳐가지고 3시간 30분밖에 안 돼. 그럼 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한겨레 보도에 이 당시에 그런 취지는 뭐냐면, 이거 여행 가는 거 아니냐, 임기 겨우 2달 남았는데 2달 안 가놓고 미국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외유성 아니냐 라는 취지로 나온 기사예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퇴임 직전에 3박 5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밖에 불과한데, 또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의제도 없는데 이걸 왜 가냐는 거지. 들어가는 예산이 2,870만 원이에요. 국가세금 2,870만 원을 들이는데 이 새끼가 4명, 직원 4명과 함께 미국을 굳이 가니까 도대체 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일정을 보니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5일 날 구글에 마컴 에릭슨 부사장하고 2시간 면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학대 아동 방치센터의 미셸 쉬 최고 정상자하고 1시간 반 면담이 있다는 거야. 이 두 사람 만나는 게 끝이야. 이 두 사람 만나려고 3박 5일로 미국 가는 거죠. 이게 씨발 말이 돼? 그 두 사람 만나고 바로 오던가. 뭐하는 3박 5일을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출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겨레 취지, 그리고 이 언론들을 그 당시 이 언론 그 노조에서 입장은, 유일임 또 놀러 가는 거야? 두 사람 또 왜 놀러 가는 거야?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야권의 김유진 방심위원장에 따르면은 사무처에 확인해갖고 류일임의 이메일이라든가 이걸 확인했어. 근데 보니까 구글하고는 3주 전에 이미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시간, 장소, 약속 잡은 거 빼고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놀러 가는구나, 여행 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류일임이가 미국 갔다 와갖고 엄청나게 자랑질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게 5월 16일이에요. 제목을 보면 뭡니까? 구글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 최대한 신속 삭제 차단 협조. 구글 부사장이 박미안 류일임 위원장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구글에서 유튜브에 불법 유해한 콘텐츠가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겠다. 약속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예를 든 건 그거죠. 요번에 50대 유튜브들끼리 막 싸움하다가 칼불이 나갖고 사망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류일임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구글에 가서 항의를 했나봐요. 이거 왜 빨리 안 지워지냐.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한국 내 불법 유해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요번에 류일임이 미국 가서 유튜브 본사 가갖고 부사장 만나갖고 가져온 성과거든요. 이게 성과야, 이게 성과.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는 걸까요? 지금 누구한테? 류일임이 지금 미국 가서 앞으로 구글에서 정부 실정법이라든가 규정 어긋나는 거 이거 무조건 삭제, 차단 조치 할 수 있도록 제가 구글 본사 부사장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상한 영상들은 그냥 바로 구글에서 차단,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그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전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 보라고 하고 온 거죠.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사물이처럼 이렇게 불량한 방송 같은 거 올라왔을 때 지금은 유튜브가 규제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뭐 규제해봤자 노딱 그 정도. 근데 영상 자체는 지워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지우지. 근데 앞으로 문제 있는 영상들은 구글에서 과감하게 그냥 바로바로 신속하게 차단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윤석열한테. 내가 볼 땐 그래요. 왜? 자기 방통위원장 2달 남았으니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연임. 방심위원장은 여러분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해요. 이 새끼가 지금 임기 2달 앞두고 윤석열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구글 가서 단판 찍고 왔습니다. 대통령님 저 연임 한번 시켜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기사가 쏟아져. 제목이 다 똑같아. 구글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 최대한 신속 차단 삭제 차단 협조하겠다.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제목이 다 똑같아. 방심위가 뿌린 거죠, 기사를, 보도자료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임기 끝나기 전에 왜 대통령이 자기를 연임을 시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지금 연임시켜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구글에서 대통령님 이런 말 안 했지만 그냥 내 해석입니다. 대통령 김건희 관련돼 가지고 이상한 영상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야, 이 새끼가 진짜 어떻게 방심위원장 연애 한번 하려고 정말 별 짓거리 다 한다. 욕을 하고 끝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새끼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요번에 방송들이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MBC가 오늘 보도한 건데, 언성 높이고 책상 쾅, 구글 미팅에서 무슨 일이.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했어요. 구글 코리아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방심위가 어떤 곳인데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를 항의 방문을 해요. 유일임이 미국 본사 갔다 온 다음에 미국 본사에서 구글 코리아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야, 어떻게 이게 무슨 방심위원장이 와갖고 지금 여기서 엄청 진상짓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까지 와갖고 항의 방문을 했어요. 항의 방문을. 근데 어떤 짓을 했냐? 이 류일임 새끼가 구글 본사에 가갖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 50대 아까 그 칼부림 난 사람들 서로 이 영상 노출했잖아요. 이게 실시간 지워지지 않은 거. 이거와 관련해갖고 왜 이렇게 그게 장시간 노출되냐. 근데 구글에 항의를 했나봐. 그러면서 류일임이 막 책상을 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게 왜 안 지워졌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요 의제가 사실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이야기 때문에 가려고 했으면 뭐 때문에 회의 때문에 가는 거라면 어떤 그 주제 가지고 상의하겠다. 그게 미리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런 뭐 대화 주제도 아니었는데 류일임이 갑자기 꺼내놓고 책상을 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 개치를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류일임이 그 다음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지가 자랑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가갖고 구글 본사에 가갖고 부사장 앞에서 인상 쓰고 언성 높이면서 내가 공포 분위기 조성했어. 그러면서 자랑했다. 자랑. 이런 미친 또라이 새끼.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물리적 폭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리적 폭력이라는 게. 그거 아시죠?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난으로라도 총으로 빵 이런 식으로 신유만 치러도요. 이거는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뭐 총기 문제가 많으니까 진짜로 이 물리적으로 새싹을 막 치는 거 있죠.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물리적 폭력이에요. 이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아이를 우선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우리 아이 찾아가려고 막 상담하거나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분노해가지고 책상에다가 막 치죠. 이렇게 치면은 양육권 뺏겨요. 이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거라니까요. 이런 게.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 거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책상을 치거나 그냥 일반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이거는 엄청난 물리적 폭력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온 거야. 구글에 가갖고. 난데없이. 그리고 이 미친 새끼가 이걸 막 자랑을 해. 와. 어저께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류 위원장의 해외 출장,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 류일임이가 귀국 후 첫 출근한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구글 미팅에서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는데 왜 부끄러움은 늘 직원들의 몫인가? 사전에 조율한 의제와 질문지를 아예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모습이 훤하게 그려진다. 방송심의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회의를 종료해버리는 광경이 우리야 익숙하지만 마컴 에리슨 부사장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구글 코리아가 출장 이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 왔겠는가. 구글 본사 직원들이 류 위원장과의 미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 들린다. 진짜 놀란 거지. 구글 코리아에서, 구글 본사에서. 또 출장 중 갔다 와갖고 지가 배포했던 자화자찬 보도자료는 어떤가? 과연 구글과 방심위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거라고 믿는가? 기자들은 그거 취재해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향후에 구글 본사와 방심위 간의 미팅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그가 출장 떠나기 전에 노동조합은 외유성 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차라리 외유성 출장으로 가는 편이 덜 나빴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든다. 야, 정말 개망신이죠.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미친 새끼가 대한민국에 이런 고위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신살을 진짜 이건 망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왜 하고 온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그래서 류일임은 반드시 다음 국회가 되더라도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면 기다려서라도 이 새끼는 반드시 방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이 포악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 많거든요. 이런 걸 다 차곡차곡 모아다가 처벌해야 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